저 지금 캐나다에서 한 3년째 거주 중이고요. 그리고 센테니얼 칼리지 졸업했고, 이제 지금 현재는 그 HVAC 테크니션이라고 한국말로는 냉동 공조? 뭐 그런 쪽 관련해서 테크니션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일을 한 지는 이제 한 7개월, 8개월 됐어요. 네. 저는 일단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일단 여기 머피 유학원에 와서 상담을 했는데, 네, 일단 와서 상담을 했을 때 추천을 받은 게 그 센테니얼 칼리지였고, 그리고 거기에 토론토랑 가까이 있어서 거기를 선택하게 됐고요. 뭐 어학연수로 가보자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왜 한국에서만 살아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냥 외국 경험도 해보자 해서 외국 대학 가보자, 외국 대학까지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영주권은 생각 안 했었는데 거기서는 일렉트로닉 인지니어링 테크니션 그걸 들었고요. 네, 커리큘럼 측면에서는 솔직히 칼리지가 되게 과목 수가 일단 되게 많아요. 그런 이유가 일단은 2년제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2년짜리 프로그램인데 그 안에 일단은 학생들을 다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조금 비효율적인 면도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 포커스가 아카데믹한 약간 그런 쪽보다는 좀 테크니컬한 이쪽에 더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네, 좀 그렇긴 한데 좀 더 이제 좀 과목 수를 좀 줄이고 차라리 이 2년짜리 프로그램을 3년짜리로 해서 좀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심화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막 프로젝트 같은 거는 또 이제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갭이 좀 있네요. 수업의 양이랑 그런 과제나 이런 거에 대한 퀄리티 갭이 좀 있었네요. 네, 맞아요. 보통은 교재를 사요. 보통 교재를 사는데 이제 그것도 교수마다 다르긴 한데 교수님이 그냥 카피를 해도 된다라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 교수가 직접 그 텍스트북을 만들어서 그 텍스트북을 사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국적은 일단 이게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좀 외국 교수님들이 많아요. 이런 캐네디언님들보다는 보통 막 인디안, 뭐 중국? 막 아예 차이니스 뭐 이런 거 좀 많고, 다양한 국적 많고, 네. 근데 대신에 이런 엔지니어링 파트가 아닌 뭐 이런 하스피털리티나 아츠 이런 쪽은 캐네디언이 되게 많은 교수입니다. 일단 제너럴하게 한 3점에서 3.5점 3.5점. 네. 엔지니어링 파트 오면 일단은 한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일단은 오면 많아야 한 3-4명? 한 20명이 정원이다 하면 그 중에 한국인 한 2명? 뭐 그 정도 있고 2-3명? 그리고 뭐 중국인 한 2-3명 그 정도 있고 이제 나머지 뭐 인디안, 캐네디안 뭐 이렇게 있는데 인디안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테크니션이다. 센테니얼 칼리지는 이제 인디안이 되게 많아서 되게 많아요. 요새는 조금 이제 조율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인도 그 부서가 있어요. 어드미션 부서가. 거기서 지금 이 인도랑 뭐 다른 국제 외국인들의 인구 비율을 맞추고자 지금 인도 접수는 살짝 지금 미루고 있고 다른 쪽으로 받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거의 한 내년 여름학기 것까지 거의 찼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인도의 볼륨이 크네요. 네, 엄청 커서 저는 그 일렉트로닉 서킷이라고 그냥 일반 좀 이론 수업에다가 그냥 서킷 관련한 수업이었는데 그게 그 교수님이 일단은 이제 좀 못 따라오는 학생들 캐치업을 되게 잘해주려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질의응답 그런 거 잘해주고, 그리고 수업 외 시간에 질문을 하면
이런 답장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제때제때 해주셔가지고 돈 많이 받았던 수업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수업 외에 이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도와주고. 피드백이 금방금방 오는 교수님이 있는 반면에 좀 딜레이 되는 교수님들도 있으신가요? 네, 뭐 아예 이런 환영을 안 하는 교수도 있고 그냥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냐 하면서 그냥 뭐 알아서 해라라는 교수도 있고. 딱히 그런 건 없어요.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이제 또 튜터라는 게 있어요. 튜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튜터라는 프로그램을 가면은 그 학생 그 저번 학기 때 그 막 높은 성적을 받았던 학생이 그 튜터를 해서 그 튜터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같은 수업을 들었던 클래스메이트들 중에 이런 건 좀 안다 하는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팀워크를 쓰는 경우가 좀 커요. 과제나 시험 일단 제가 졸업한 엔지니어 일렉트로닉에서는 일단 쪽지 시험은 그냥 이론 수업이랑 그리고 또 이런 실기 수업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론 수업은 그냥 쪽지 시험 한국에서처럼 같이 먹는데 이런 쪽지 시험 먹는데 실기 시험은 그냥 수업 때 그냥 평소 그 실기 수업 때 했던 거를 그냥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나타내봐라. 그리고 아니면은 너가 이렇게 만들어봐라. 도면 주면은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대충 되어 있어요. 계속 그렇게 2년 동안 실습이나 아니면 쪽지 시험으로 뭐 수시로 네. 보는 편이에요? 미드나 파이널 텀도 따로 있고요? 미드랑 파이널 다르고. 그럼 미드랑 파이널 텀에서도 똑같이 실기랑 이론 나눠서 봐요? 아니면 이론 보통 위주예요? 미드 텀, 파이널 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페이퍼로 보긴 하는데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실기 때 봤던 그런 내용도 여기 담겨 있어요. 그냥 너가 이렇게 했을 때 뭐 어떤 값이 나는 이런 식으로 실기랑 이론이랑 같이 합쳐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실기 자체가 이론 수업에서 배웠던 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둘 다 공부를 해야지 미드텀, 파이널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힘들진 않고요, 준비할 때? 수업 꾸준히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은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빠지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공부 안 하면은 근데 일단 분위기 자체는 이제 저랑 친하게 지낸 형들이나 좀 다른 친구들 같은 거 보면은 걔네들은 보통 ESL 그런 거를 레벨을 받고 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런 패스웨이 말고 그 전 단계는 되게 재밌다고 그냥 가서 친구들과 놀면서 패스웨이 전혀 그런 거 패스웨이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네.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그때 정말 제일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능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거기서 영어를 다 배웠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저 원래 영어 한마디도 못했는데 거기서 공부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되게 좀 빡세게 가르치나 봐요, 패스웨이 때. 그죠. 그 학원이 근데 유난히 조금 되게 좀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준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그 클래스메이트들이 되게 좀 경쟁심이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더 잘해야겠다 뭐 그런 경쟁심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런 스트림에 약간 모티베이트가 됐네요. 네. 어떻게 보면. 네.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센테니얼 컬리지는 취업률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이어 센테니얼이라고 따로 이제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센테니얼 컬리지랑 이제 연동 이제 코퍼레이트 하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거기다 사람 구한다라고 거기다 공고를 올리는데 그런 하이어 센테니얼 컬리지 보면은 이제 사람 구하는 것도 되게 많아져요. 근데 이 센테니얼 게시판은 센테니얼 학생들밖에 못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률도 좀 낮고 이제 구할 수 있는 취직 기회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런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센테니얼이 아직 좀 잘 가르쳐준다라는 그런 영상도 있고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습이나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 일단 그것도 과마다 다르긴 하는데 좀 전자과나 뭐 이런 거 외에는 뭐 메카닉이나
뭐 그런 쪽 기계 쪽은 좀 센테니얼이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엔지니어나 기계 이런 네. 쪽은 센테니얼이 그래도 네네네. 강점을 갖고 있는 학교이다. 네. 그리고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필드긴 한데 그 만약에 들어온 지금 막 신입생이 이런 HVAC 그러니까 냉동 건조 HVAC 그리고 히팅 벤틸레이션 에어 컨디션이라고 HVAC예요. 네. 근데 그게 그쪽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플라이언스 테크니션이라고 그 뭐지 전자제품 아니지 이런 냉장고나 그런 부품 같은 거? 아니 냉장고랑 그 스토브나 그 전자레인지나 이런 거 만약에 막 고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코र्스가 따로 있는데 이게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은 센테니얼 칼리지를 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취업도 되게 잘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되게 빠르게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졸업하고 나면 왜냐면 이 어플라이언스 테크니션 이게 삼성 코र्스라고 네네네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졸업을 하면 일단은 코업을 안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일경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수업을 하면서 이게 4년 이게 4시메스터잖아요. 2년 동안 그러면? 그죠, 2년 동안. 근데 3학기, 4학기 때 같이 들어요, 이 수업을. 근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일을 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경력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잡을 구해서 인컴은 있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 그 3, 4학기 때 그 삼성 그 코스에서 같이 배우면서 실습이랑 같이 겸해서 기업들이 봤을 때는 그게 경력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막 완전 경력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근데 이해는 할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실습을 하는 게 그런 삼성 어플라이언스다가 이런 실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개인집 가서 보면은 삼성 어플라이언스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주 측에서는 얘 어느 정도 이렇게 교육이 돼 있네, 트레인 돼 있네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력서를 넣었을 때 너 삼성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냐? 나 사실 삼성에서 일했었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좀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네요, 그런 프로그램은. 네, 이거 하나에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단점? 일단 첫 번째로 일단은 재미가 없어요, 이 학교는. 학교는 다 재미가 없죠. 아니, 그런 재미가 아니라 일단 사람들이 일단 다 범생이 같다 해야 되나? 다 그냥 일단 공부해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나 봐요. 아니 그런 애들도 아니에요. 그냥 좀 불쾌하다 해야 되나? 걔네들이 그냥 좀 공부를 할 때 뭐 공부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일단은 수업이 끝나면 애들이 그냥 바로 집 가고 그냥 서로 어울리지는 않고. 에이지가 높나요? 에이지가 높은 애들도 있어요. 막 40대, 30대 있고 그러면 막 50, 막 교수님이랑 같은 나이대인 사람도 있고. 그러면 좀 어울려서 내가 교내에서 학교 생활, 캠퍼스 생활을 하기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냥 같은 나이, 비슷한 나이대는 아니면은 좀 나이대가 있다고 해도 그냥 친구 하고 이렇게 놀긴 하는데 대신에 이제 수업 끝나거나 수업 외의 내용으로 이제 만나긴 좀 쉽진 않아요. 좀 이제 한국처럼 이런 동아리나 이런 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스포츠 이런 쪽에 들어가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런 거. 스포츠 관심 있어요? 네, 전 농구. 농구 계속 농구를 그러면은 꾸준히 그 액티비티 무슨 팀 같은 거에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한국 동아리는 한국인끼리 하는 거는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센티널 칼리지에서는 살짝 좀 프로 아마라 그런 살짝 그런 단계여서 그냥 막 시합하고 막 그런 애들을 선발을 해서 취미로 하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럽네요. 네. 특히 좀 과도 그런 애들이 가요. 막 좀 스포츠 관련해서 좀 그런 애들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먹을 데가 없어요. 밥 먹을 데가 없어요. 밥 먹을 때가 그럼 어떻게 도시락 싸갖고 다니나요? 아니요, 그냥 거기서 먹어야 돼요.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건 정말 좋은 생각인데 그러긴 쉽지 않죠. 그쵸, 아무래도 싸주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관심이 있어서 내가 좀 야무지게 살거나 그렇게 관리가 되는 사람이면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 진짜 좋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도시락 싸가지고 먹는데 그런 게 아니면 거기서 먹어야 되는데 좀
제가 일단 좀 한국 사람들끼리 논다 하면은 네. 일단 소주 먹는 데로 가고 그쵸. 소주 먹는 데로 가고 네. 저는 좀 한국 안주가 있는 거 그런 데를 주로 가려고 하고 아무래도 뭐 한식당이나 네. 한국 술집 이런 데를 많이 가게 네. 되고 한국식으로 노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저 한국식으로 놀죠. 그러면은 인터내셔널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끼면요? 같이 끼면 보통 뭐 그냥 가끔씩 펍 가긴 하는데 얘네들이랑도 좀 소주 먹으러 가면 전파한 거 아닌가요? 한국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럼 로컬 완전 로컬 캐네디언 애들하고 갈 때는요? 캐네디언 애들이랑 더 먹으러 가요 소주. 이태원이 외국인 더 많아요. 아, 이태원이 더 많다. 네. 뭐 중국 비율이나 뭐 요즘 베트남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요즘 중국인들이랑 한국인들이랑 생긴 게 비슷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 이렇게 헷갈려서 그래서 걷다 보면은 그냥 다 한국인 같고 다 그냥 다 아시안이면은 그냥 그냥 다 아시아인이네 그냥 그렇게 거예요. 어쨌건 그럼 대부분 토론토라고 하면 아시안의 국적 비율이 높은 건 맞네요. 네, 되게 많아요. 일단 렌트는 엄청 비싸고요. 그리고 그냥 물가는 뭐 그 예전이랑 지금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좀 지금 그 최저시급이 올랐어요. 최저시급이 좀 오르면서 이거 그냥 일반적인 물가 같은 것도 좀 많이 올라간 추세고요. 렌트비 물어봐도 돼요?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한 달에 2,000 내고 있는데 2,000은 지금 투베드 산다고 했죠? 원베드에 원덴이요. 원베드 원덴. 네. 근데 이제 인터넷이랑 유틸리티 따로 내니까 거의 2,200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전기세나 뭐 수도세나 이런 거가 뭐 그렇게 비싸다 느끼거나 그러진 않고요. 아껴 쓰면 괜찮아요. 인터넷은 요새 많이 빨라졌다고 그래도 하더라고요. 어때요? 네, 전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애초에 캐나다가 그렇게 느린 나라가 아니었고 세계적으로 3위로 가장 빠른 나라라서. 네, 지금 아예 토론토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약간 아웃 오브 GTA 정도로 만약에 좀 산다고 하면은 조금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나긴 나요. 싸시긴 싸시는데 요즘 거기도 렌트비가 많이 비싸지고 있어서 차라리 구할 거면은 GTA이긴 한데 그럼 좀 싼 지역이 있어요. 그 토론토여도 좀 싼 지역이 있어요. 일단은 지역마다 좀 어떤 인종이 더 많이 산다 그런 게 있긴 해요. 뭐 그거 때문에 뭐 렌트비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아닌데 제 생각은 그냥 교통이랑 이런 뭐 시설 같은 거 그게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토론토도 역세권을 따라가나 봐요. 네, 맞아요 진짜. 지하철이나 이런 게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러니까 네. 지나가고 안 지나고에 따라서 렌트비가 좀 높고 낮고. 네, 뭐 그런 것도 좀 크죠, 되게 크죠. 차는 지금 갖고 있어요? 아니요, 차를 갖고 있으면 더 그럼 생활비가 비싸지겠네요. 차 대신에 생활비가 더 비싸지긴 하겠죠. 근데 대신에 그만큼 캐나다는 차가 있은 만큼 그 베네핏이 더 커요. 왜냐면은 일단은 그 쇼핑을 하더라도 일단은 좀 되게 멀어요. 일단은 좀 외곽에 까지 있으니까 올라가는 것도 쉽고 내려가기도 쉽고 그리고 일단은 여행거리가 일단 좀 막 그 타운 막 그런 다운타운에서 좀 많이 열리거나 아니면 그 외곽으로 빠져서 열리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기도 용이하고 일단 그런 좀 딱히 뭘 더 준비를 해라 뭐 그런 거는 없지만 레주메를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해요. 레주메를 왜냐면은 일단은 그 잡 광고가 올라오잖아요. 광고가 올라오면은 이제 뭐 어떤 사람을 원한다 이렇게 와요. 그 디스크립션이 있으면 그 디스크립션에 맞춰서 그 편집을 해야죠. 그죠? 편집을 하고 일일이 그렇게 편집을 해서 돌리는데 이제 연락이 오면은 인터뷰가 오면 그 인터뷰 때 자기가 자신을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는지 그 회사에 내가 얼마나 그 필요한 인재인지 가치가 있는지 그렇게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럼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아무래도 레주메 부분, 네, 커버레터나 레주메 부분일까요? 커버레터랑 레주메랑 그죠. 그리고 의상 같은 것도 이제 뭐 구글이나 그런 거 네이버 치면 인터뷰 의상 치면 되니까 그런 거 잘 입고 가요.
취업하거나 그런 거 했을 때 어렵거나 아니면 몇 군데 돌렸어요? 저한 솔직하게 몇 군데 10군데 정도? 네. 졸업하기 전에?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 나서. 그래도 빠르게 된 편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죠. 예, 맞아요. 그냥 사람 사는 데고 일단 오기 전에 영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오는데 대신에 영어 학원 가서 공부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그냥 영어 미드나 아니면은 뭐 회화 중심으로 해서 좀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렌트비가 많이 비싸니까 그 점은 좀 유의하셔서 오시고 왜냐면 토론토가 제일 비싸요 아직. 맞아요. 많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뭐 영어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아카데믹한 부분은 어차피 문법이나 이런 건 학교 와서 배우니까 내가 배울 때 받아들일 수 있게 익숙해져서 오라는 말인 거죠. 영어가 그죠. 많이 노출이 돼서. 그죠. 그럼 그래머 같은 부분은 학교 들어가면은 1, 2학기 무조건 맨데터리로 듣거든요. 그럼 그때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영어 회화 같은 거를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라이팅도 늘어요. 그러니까 좀 드라마나 아니면 그냥 자기가 막 만화 좋아한다면은 영어 만화 같은 거 찾아봐서 좀 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어쨌건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죠. 제 주위에 영어가 안 돼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좀 나이 있으신 분들 중에 그런 거 보면서 아 참 되게 안타깝다라고 생각했죠. 일단 공기가 좋고 일단 자유롭고 일단 좀 일하는 게 막 한국에서 일을 안 해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정해진 시간 딱딱 일해서 맞춰서 끝나고 그 이상 일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돈을 더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 끝나고 오면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좀 이제 자기 그 활동 같은 거 할 수 있고 뭐 자기가 뭐 따로 일 같은 걸 더 하고 싶다 하면은 파트타임 같은 걸 더 할 수 있거나 내가 내 여가 생활을 더 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하는 것보다는 좀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긴 해요. 근데 토론토에서는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좀 덜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토론토가 가장 컴피티션이 심한 도시 중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 해도 서울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캐나다 생활에 굉장히 그냥 만족스럽죠. 괜찮아요. 네.